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라는 게 다름 아닌 성추행이라는 건데, 일단 지난 6월이죠.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건 또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성추행 아니더라도 당선자 중에서 구속된 것도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록을 세웠는데, 하여간 그동안 논란만 오갔지만 구속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속된 만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경우 허다하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이 성추행을 그것도 백주 대낮에 시장 집무실에서 저질러서 구속된 건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건의 전말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서 시장은 평소 안면이 있던 50대 초반의 여성 박모 씨에게 시장실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연락합니다. 그에 앞서 서 시장은 수행비서에게 잠깐 자리를 비우라고 얘기해둔 상태였죠. 집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서 시장은 갑자기 박 씨를 집무실 구석 간이 침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박 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 하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피해였다는 겁니다. 이 일은 그렇게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가 주변 지인에게 시장이 억지로 간이 침대에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문자 내용은 삽시간에 포천 일대에 퍼지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 이 소문은 서 시장 귀에까지 들어가죠. 서 시장은 지난 11월 7일 그 피해 여성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박 씨의 서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로 내가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진술을 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12월 12일 이 박 씨, 피해 여성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구속합니다. 이렇게 되자 포천 시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서 시장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납니다. 피해 여성 박 씨, 그 아내가 구속된 그날 당일 박 씨의 남편이 지역신문 포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서 시장에게 우리가 돈을 받고 불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시장 결백을 입증해주는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예상치 않게 자신의 부인이 구속되자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지불하겠다고 하겠다는 약속, 그러면 저희가 합의금을 쓰면 되지. 합의금을 알아서 앞으로 차용적으로 하자. 박 씨, 피해 여성 박 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역고소했고, 박 씨 측에 그 회유자금을 건넨 서 시장의 비서실장과 브로커도 곧바로 구속됩니다. 박 씨 측에 모두 9천만 원의 돈과 추가로 9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준 혐의였습니다. 수사망이 턱 밑까지 좁혀왔지만 서장원 시장 여전히 난 결백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결국 어제 법원은 서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도 하기 전인 만큼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거 다 혐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현직 단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신성한 시장 집무실에서 저지른 짓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서장원 현직 단체장으로서 첫 성범죄 구속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 원장도 집중발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니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혐의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그런 측면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 서장훈 시장 다른 것도 아니고 시장 집무실에서 뭐 참 특이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무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루인스키랑 스캔들 그것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있는 집무 공간이 웨스트윙 서쪽 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벌 오피스라는 데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보다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이제 루인스키랑 무슨 뭐 한낮에 무슨 정사가 있었네 어쩌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둘이서 합의하에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집무실에서 강제로 백주 대낮에 뭐 이랬다는 게 이제 경찰의 조사 내용인 거죠. 수사 내용인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자, 사건을 처음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지난 9월 28일에, 지난해가 되겠죠. 지난해 9월 28일에 서장훈 시장이 피해 여성 박모 씨를 이제 시장 집무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추행 이런 행위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피해자인 박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지인에게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발생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이제 자신이 시장한테 불려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간이 침대로 데려가서 뭐 저렇게 일을 저질렀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삽시간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상에서 퍼졌고 지역사회에 이제 소문이 쭉 나면서 결국에 이제 서시장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사건이지만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9월 28일에 서장원 시장이 집무실에서 여성 박모 씨를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혐의점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10월 중에 피해자 박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면서 지인에게 문자를 하나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입에 꼬리를 물고 확산이 되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서 시장이 박 씨를 상대로 11월 7일자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서 시장은 자기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 박 씨를 왜 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뭐 여론 몰이용 고소라는 표현도 가끔 쓰곤 하는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몰리니까 결백하다는 걸 오히려 고소를 함으로써 입증하고 싶은 그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뭐 있으니까 가만히 있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역민들 눈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걸고 보는 그렇죠.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일단 아까 오대영 반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서 시장 측이 자신의 비서실장과 다른 그런 브로커 한 사람을 끼고 두 사람이서 박씨 피해 여성 박씨 측과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일단 현금 9천만 원 주고 나머지 일이 다 해결되면 추가로 9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차용증을 써서 줬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이제 그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 피해 여성 박 씨를 불러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때 경찰 조사에 가서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겁니다. 그 피해 여성 박 씨의 남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비서실장하고 물론 그쪽에서 요구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 잠깐 보고 보내달라고 시작 쪽에서 네. 그래야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미안하다 이걸 뒤로 그래야 자기 명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서시장 쪽에서 피해 여성에게 입막음을 위해서 이제 뭐 수천만, 9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9천만 원 이제 돈도 주고 또 차용증을 앞으로 더 주겠다는 차용증을 썼다는 건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 쪽으로 이렇게 돈을 건네거나 합의금 쪽으로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차용증이라는 건 돈을 빌렸을 때 당신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쓰는 게 차용증 아니에요? 왜
왜 차용증을 또 쓰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합의금이라고 주면 말 그대로 이제 합의금이라는 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좀 용서 빌어달라, 뭐 용서를 빈다 이러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증거로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돈을 빌려주는 어떤 이런 거래처럼 꾸미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남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용증이라는 게 그게 합의금인데 명목이나 거기서 지불하겠다. 거기서 지불하겠다. 하겠다는 약속. 예.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다 합의금을 쓰면 그게 합의금을 나가서 차용증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잔머리 써가면서 다 막았나 싶었죠. 입막음 잘 됐나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박씨 피해 여성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짠 대로 가서 한 거죠. 약속한 대로 돈 받고 약속한 대로 뭐 이 성폭력은 없었고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이 나를 약 올려서 빈정상하게 해서 좀 골탕 먹여주려고 내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군요. 놔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딱 박씨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사태가 다시 꼬여버린 거죠 이제. 네. 그렇군요. 박씨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뭐 돈도 받았겠다. 또 경찰에 가서 그 문자 메시지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모든 게 깨끗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덜컥 구속되니까 본인이 구속되니까 좀 황당하긴 했겠군요. 그러니까 박 씨는 자신이 구속될 거란 상상을 못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우호적인 증언을 해줬는데.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12월 12일자로 남편이 폭로를 합니다. 서 시장 측이 사실은 합의금을 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다라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박 씨가 서 시장을 오히려 추행 혐의로 역고소를 하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 어제죠. 의정부 지방법원이 결국 서 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됩니다. 자, 뭐 온갖 너저분한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 따지고 보면은 뭐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뭐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서 시장은 뭐 9천만 원이면은 물론 현금 9천만 원, 차용증 9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9천만 원 더 주겠다는 거지만 2억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합의금 쪽으로 주고 그러려면 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그 공직자 재산 공개했을 때 그 현황 그 포천시장 과연 재산이 얼마였을까 찾아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요. 현황을 보니까 서장원 시장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잘못 하나 한 걸로 재산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네요. 그걸 떼어주겠다? 섣불리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뭐 그렇다면 결국 그 돈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검은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초 단체에서 뭔 일 터지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지역 건설업자라는 이름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규모로 건설하고 사는 이 건설업자들이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돈 건넨 게 브로커로 등장해요. 지역 건설업자인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브로커 노릇을 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 돈을 들이고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했으면 나중에 이게 뭘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관급공사라면 그건 국민의 혈세, 주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피해보는 건 결국 주민들인 거죠. 이번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이강수 고창군수라고 2010년 3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고창군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아유 참 민망해서 이거 말하기가 그런데 너도 누드 사진 찍을 생각 있느냐라고 대뜸 물어보면서 지금 찍으면 예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며칠 뒤에는 아예 부모님과 누드 사진 찍을지 상의해 봤냐라는 질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소를 당했는데 3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의 합의금을 다 주지 못해요. 돈이 모자라서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군청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를 통해서 그 5천만 원을 대신 낼 수 있게 그 합의금을 부담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네요. 네. 자, 지금 뭐 문제가 된 이번에 구속된 그 서장원 포천시장 어느 당 소속입니까? 일단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현직이고 작년에 재선에 성공했죠. 근데 애초에 2006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는 또 당시 여당이 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도전했었고요. 2010년도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이제 당시 이제 한나라당 입당한 거 재선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구속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역 정가는 상당히 혼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저 정도로 혐의가 분명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뭐랄까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시장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구치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옥중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어지간하면 빨리 사퇴하세요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야당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성추행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장직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모습, 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정말 끊임이 없군요. 새누리당 이름을 성누리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포천시장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지금 뭐 금품 수수가 좋다는 게 아니라 현직 단체장이 금품 수수도 아니고 시장 집무실에서 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중앙 정치 이거 감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 기사는 포천시장 성범죄 혐의로 구속 이런 제목으로 기사하고 현직 단체장 중에는 최초로 성범죄로 구속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합시다.